21년 고1 6월 모의고사 21번 함축적을 및 파악하기. 우리는 사건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우리가 일이 이렇게 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선택하거나 쌓거나 배열할 수 있다. 선택적인 지각은 우리에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드러져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목표, 관심사, 기대, 과거의 경험 또는 상황에 대한 현재의 요구와 매우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망치를 손에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은 못처럼 보인다. 이 인용문은 선택적 지각의 현상을 강조한다. 만약 우리가 망치를 사용하기를 원하면 우리 주변의 세상은 못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자, 6월 모의고사 22번 글의 요지 파악하기. 학생이 미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싶은 바람에서 낮은 등급이나 점수로 학생을 벌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과제가 미완성이라고 여기고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교사는 학생에게 동기부여를 더 잘할 수 있다. 오하이오주 비치우드 중학교 교사는 학생의 등급을 A, B, C 또는 I, 미완성인 I로 기록한다. I 등급을 받은 학생은 자신의 과제 수행을 수용 가능한 기준에 맞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과제를 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런 방침은 학생이 낙제 수준으로 수행하거나 낙제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대체로 교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비치우드의 교사는 만약 그들이 더 이상 기준 이하의 과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학생이 그것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과제 수행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는다. 고1 6월 모의고사 23번 글의 주제 파악하기. 호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문제를 맡아야 할 흥미로운 도전으로 더 여기게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사와의 회의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긴장이 되는 첫 데이트는 새로운 사람과의 멋진 밤이 된다. 주방용 채는 모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호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위협보다는 도전으로 여기게 하고 어려움을 터놓고 말하게 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 실제로 호기심은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이 줄어들고 그 결과 짜증에 반응할 때 공격성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 6월 모의고사 고1 24번 글의 제목 추론하기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도시 발전에 대해 생각할 때 수직 운송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로 매일 70억 회 이상의 엘리베이터 이동이 전 세계 높은 빌딩에서 이루어진다. 효율적인 수직 운송수단은 점점 더 높은 고층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일리노이즈 공과대학의 건축학과 교수인 안토니 우드는 지난 20년간의 엘리베이터의 발전은 아마도 우리가 높은 건물에서 봐왔던 가장 큰 발전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건설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제라타워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660m라는 기록적인 높이에 이를 것이다. 고1 6월 모의고사 29번 문법성 판단하기 하겠습니다. 당신이 미소를 관찰했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진짜 미소와 진실하지 못한 미소를 알아보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가짜 미소는 주로 입에만, 얼굴의 절반 아래쪽 부분에만 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눈은 실제 관련이 없다. 거울을 볼 기회를 잡아서 당신의 얼굴 아랫부분만을 사용해서 미소를 지어봐라.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당신의 얼굴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를 판단해봐라. 그것은 진짜인가? 진짜 미소는 눈가 근육과 주름에 영향을 주며 티가 덜 나게 눈썹과 윗눈꺼풀 사이에 피부가 진정한 즐거움으로 살짝 내려오는 것이다. 진짜 미소는 얼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이 미소를 관찰했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진짜 미소와 진실하지 못한 미소를 알아보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가짜 미소는 주로 입에만 얼굴의 절반 아래쪽 부분에만 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눈은 실제 관련이 없다. 거울을 볼 기회를 잡아서 당신의 얼굴 아랫부분만을 사용하여 미소를 지어봐라.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당신의 얼굴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를 판단해봐라. 그것은 진짜인가? 진짜 미소는 눈가 근육과 주름에 영향을 주며 티가 덜 나게 눈썹과 윗 눈꺼풀 사이에 피부가 진정한 즐거움으로 살짝 내려오는 것이다. 진짜 미소는 얼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0번 문맥상 적절한 어휘 파악하기. 지난 20년 혹은 30년 동안의 상세한 연구는 자연계의 복잡한 형태가 그것의 기능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을 직선화하고 규칙적인 횡단면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아마도 이러한 형태, 기능 관계의 가장 막심한 피해 사례가 될 수 있다. 자연 발생적인 강은 매우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많이 굽이치고 범람원을 가로질러 넘쳐 흐르고 습지로 스며 들어가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엄청나게 복잡한 강가를 만든다. 이것은 강의 수위와 속도 변화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강을 질서정연한 기하학적 형태에 맞춰 놓는 것은 기능적 수용 능력을 파괴하고 1927년과 1993년의 미시시피 강의 홍수와 더 최근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비정상적인 재난을 초래한다. 루이지애나에서 강을 자유롭게 흐르도록 두라라는 500억 달러의 계획은 통제된 미시시피 강이 매년 그 주의 24제곱마일을 유실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자, 9일 6월 31번 빈칸 추론하기 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고 믿는 문화에서는 선택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많은 문화들은 이러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삶이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인생은 당신이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과 관련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외적으로 고려할 문제의 비중이 그들의 욕망보다 더 크다. 이것이 어떤 집단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의논을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걱정과 의무로부터 벗어나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동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려낼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외적인 부담에 대해 고려하고 협상할 수 있다. 32번 빈칸 추론하기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는 선수가 아닌 사람들보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을 덜 할 것이라고 연구는 확인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승리에 대한 강조가 커지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더 높은 경쟁적 수준까지 올라감에 따라서 도덕적 분별력과 바람직한 스포츠 행위가 감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승리라는 것은 인성 함량을 가르친 데 있어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어떤 선수는 너무나 이기려고 하다 보니 그 결과 거짓말하고 속이고 팀 규칙을 위반한다. 그들은 단시간에 이기고자 자신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격 특성을 개발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선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기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할 때 그들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긍정적인 인격 특성을 개발할 수 있다. 인성이라는 것은 학습되는 행동이며 그러한 교훈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자 계획할 때만 페어플레이 정신은 발달한다. 33번 빈칸 추론하기 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 음악은 이제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될 수 있다. 대중 이용 가능성은 개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음향 환경에 대한 들어본 적이 없는 통제권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무수한 장르의 음악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들은 그 상황에 적응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이전의 물리적 형태를 지닌 음악을 수집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필터링하고 조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선택권은 자신이 가진다는 차이가 있다. 음악 배급자의 제한된 컬렉션에 국한하지 않고 또한 최신 히트곡의 사전 선택자로서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의 안내를 받지 않고 개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음악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노래를 찾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관련이 있다. 34번 빈칸 추론하기 하겠습니다. 창조성은 주로 행위자와 즉 창작자와 창작물 사이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창작 행위는 관객의 부재, 다시 말해 제2의 입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 행위자나 창작자 자신은 만들어지고 있는 창작물의 첫 번째 관객이지만 이런 거리두기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자신의 작품 속에 내면화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것은 자신의 창작 활동에 관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관점을 끊임없이 마주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그것은 창조적인 행위를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활동에 통합시키게 되는 관점이다. 이러한 외부 관점은 창작 행위와 그 결과물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창조성에는 필수적이다. 35번 무관한 문장 파악하기. 건강과 질병의 확산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의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좋은 소식은 도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회복력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도시는 과거에 전염병을 경험했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발전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유럽의 도시들은 콜레라, 장티푸스, 독감의 파괴적인 창고를 목격했다. 영국 출신의 존 스노우와 독일의 루돌프 버처와 같은 의사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인구 과밀, 위생과 질병의 연관성을 알게 되었다. 이 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도시 재건축과 재계획과 재건축으로 이루어졌다. 19세기 중반에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런던의 선구적인 하수 처리 시스템은 깨끗한 물이 콜레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이해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36번 글의 순서 파악하기. 태어나면서부터 아기는 즉각적으로 사람 얼굴에 끌린다. 과학자들은 아기에게 간단한 두 개의 이미지, 하나는 다른 것에 비해 더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과학자들은 아기가 바라보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아기가 얼굴처럼 보이지 않는 이미지보다는 얼굴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더 바라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기는 시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왜 그럴까? 아기가 얼굴을 좋아하는 것 같은 하나의 이유는 진화라고 불리는 것 때문이다. 진화는 여러 세대를 거쳐 발생하는 유기체 구조, 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런 변화들은 적들을 경계하게 해서 유기체가 생존하도록 도와준다. 멀리서 또는 어둠 속에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음으로써 인간은 누군가가 다가오는지 알 수 있었고 있을 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 37번 글의 순서 파악하기. 사람들은 미디어와 상호작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미디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6년 스탠포드 대학의 한 잘 알려진 연구는 특히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젊은이들이 잘못된 정보에 쉽게 속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은 젊은이에게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뉴욕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젊은이들보다 7배나 더 많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의문을 제기한다. 즉, 잘못된 정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부와 기술 플랫폼은 분명 잘못된 정보를 막아내는 데 있어가지고 해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개인은 정보를 더 잘 분별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에 맞서 싸울 책임을 지닐 필요가 있다. 38번 문장 삽입하기 하겠습니다. 소리와 빛은 파장으로 이동한다. 소리 현상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비유는 작은 돌멩이를 고요한 연못 표면에 던지는 것이다. 음파가 음원으로부터 사방으로 퍼지는 것처럼 파장이 충격 지점으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간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공기 중의 교란 작용 때문이다.
만약에 당신이 막대기 두 개를 함께 꽝 친다면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막대기들이 서로 가까워질 때 그것들 바로 앞에 있는 공기가 압축이 되고 에너지는 축적된다. 충돌점이 발생하면 이 에너지는 음파로 퍼져나간다. 두 개의 무거운 돌을 가지고 같은 실험을 해보면 똑같이 일이 일어나지만 돌의 밀도와 표면 때문에 당신은 다른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돌이 아마 더 많은 공기를 바꿔놓았기 때문에 당신은 더 큰 소리를 듣게 된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대기 중에 일어나는 물리적 교란 작용이 소리를 만든다. 39번 문장 삽입하기 하겠습니다. 먹이사슬은 식물 안에 있는 에너지원으로부터 먹고 먹히는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일련의 유기체를 통해 일련의 식품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원에서 풀은 토끼에게 먹히지만 이번에는 토끼는 여우에게 먹힌다. 이것은 단순한 먹이사슬의 예이다. 이 먹이사슬은 식품 에너지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더 높은 영양 수준으로 전달되는 연쇄를 의미한다. 각 이동 단계에서 잠재적 에너지의 상당한 부분인 80에서 90%가 열로 손실되는 것으로 관찰되어 왔다. 그래서 하나의 연쇄 사슬 안에 있는 단계나 연결의 수는 보통 4개에서 5개로 제한된다. 먹이 사슬이 짧을수록 또는 유기체가 하위 영양 단계에 가까울수록 이용 가능한 에너지 섭취량이 더 커진다. 40번 문단 요약하기 하겠습니다.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다니는 론다라는 여자는 한 가지 문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캠퍼스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 중 누구도 서로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청소부가 주말마다 왔을 때 화장실 2칸 각각 몇 개의 두루마리 화장지를 두고 갔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쯤 모든 화장지가 없어지곤 했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공유주의의 비극 현상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보다 더 많은 휴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 외 모두를 위한 공공재가 파괴되었습니다. 행동 변화에 대한 한 연구 논문을 읽고 나서 론다는 화장실 화장지는 공유제이므로 사람들에게 가져가지 말라는 쪽지를 화장실 한 곳에 두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게도 몇 시간 후에 화장지 한 개가 다시 나타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하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쪽지가 없는 화장실에서는 청소부가 돌아오는 그 다음 주말까지 화장지가 없었습니다. 요약문 자그마한 상기물은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공유제를 가져갔던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다. 자, 41번, 42번입니다. 장문이죠. 발코니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더 낮은 층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갈 것이다. 완전히 통제된 방식으로 높은 발코니에 서 있는 두려움을 직면하기는 쉬울 것이다.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더 까다롭다. 사람은 주변에 있어서 익숙해지는 건물과 같은 무생물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며 그들의 반응을 예측하기가 힘들 수 있다. 그들에 대한 당신의 느낌도 역시 더 복잡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존감은 그들이 발코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사귈 수 없다면 당신의 자신감은 상처받을 수 있다. 사교적 두려움을 점차적으로 마주하게 할 깔끔한 방법을 설계하는 것 또한 더 어렵다. 당신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사교적 상황이 당신이 원할 때 형성되지 않을 수 있고 또는 그것들은 상황이 통제 가능하다고 감지할 만큼 잘 진행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할 때 피할 수 없이 큰 어려움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 주변의 사람은 당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실험해 볼 수 있는 로봇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을 사귈 때 당신의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점진적인 노출의 원칙은 여전히 매우 유용하다. 그것들을 적용하는 과정은 더 복잡하지만 자, 이번에는 고2 6월 모의고사 해설 35번 무관한 문장 파악하기 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생겨난 흥미로운 현상은 사회적 증거라는 개념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때 사람은 새로운 가치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가 더 쉽다. 만약 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는 그 사람이 우연히 친구라면
그때 사회적 증거는 사람들이 그들의 친한 친구들의 판단에 두는 신뢰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또래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 대한 영상은 그 자체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얻으면 더 신뢰할 수 있다. 친구에게 만약에 한 친구가 당신에게 영상을 추천한다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상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의 신뢰도는 당신이 영상을 추천하는 친구에게 부여하는 신뢰도와 정비례하여 상승할 것이다. 이것이 소셜미디어의 힘이고 영상이나 게시물이 입소문이 날 수 있는 이유의 일부다. 36번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하겠습니다. 두 남자가 도서관에서 싸우는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한 명은 창문을 열기를 원하고 다른 한 명은 그것을 닫기를 원한다. 그들은 얼마나 많이 열어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주고받는 논쟁을 벌인다. 자, 즉 조금, 절반 또는 4분의 3 정도. 어떤 해결책도 그들 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사설을 투입하라. 그녀는 한 명에게 왜 그가 창문을 열기를 원하는지 묻는다. 신선한 공기를 쐬기 위해서.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왜 그것이 닫히기를 원하냐고 묻는다. 외풍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옆방의 창문을 활짝 열고 외풍 없이 신선한 공기를 들여온다. 이 이야기는 많은 협상들의 전형이다. 당사자들의 문제가 입장 충돌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히 입장을 말하는 경향이 있고 종종 막다른 상황에 이른다. 만약 그녀가 창문을 열거나 닫기를 원하는 두 남자의 언급된 입장에만 집중했다면 사설은 그녀가 한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대신 그녀는 신선한 공기와 외풍이 없다는 그들의 근원적인 이해관계를 살펴보았다. 37번 글의 순서 파악하게 하겠습니다. 한 조사에서 61%의 미국인들이 빈곤층 지원에 더 많은 돈을 쓰는 정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모집단이 복지에 더 많은 정부 예산을 쓰는 것을 지지하느냐의 질문을 받았을 때 단지 21%만이 찬성했다. 다시 말해 만약 당신이 개별 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장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저소득 가정에 급식비를 대주는 것 같은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들에 찬성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복지에 관해 질문을 한다면 방금 열거한 것과 정확히 동일한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그들은 그것에 반대한다. 복지라는 단어는 많은 정치인들과 신문들이 그것을 묘사하는 방식 때문인지 부정적인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질문의 프레이밍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의 목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척도를 얻는 것이라면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번에 당신이 한 정치인이 설문조사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나에게 동의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때 매우 조심하라. 38번 문장 삽입하기입니다. 위험은 종종 문제나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숙련되었으며 그것을 하고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당사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크고 복잡한 시스템의 생산을 위한 도구 및 장비의 자본 비용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조업자는 시스템의 주요 부품 생산을 그러한 부품들의 정통한 공급업자들에게 하청을 줄지도 모른다. 그것은 제조업자에게 이러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 및 장비와 관련된 재정적 위험을 덜어준다. 그러나 한 종류의 위험의 이전은 종종 다른 종류의 위험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부품에 대한 작업을 하청 주는 것은 제조업자를 외부 업자들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품질관리, 일정관리, 완제품 시스템의 성능과 관련된 위험들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들은 공급업자들의 신중한 관리를 통해 종종 줄여질 수 있다. 39번 보겠습니다. 문장 삽입하기. 자, 올스 모바일의 창립자인 랜덤 올스는 말이 없는 마차를 충분히 빨리 생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1901년에 그는 생산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아이디어를 가졌습니다. 한 번에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대신에 조립 라인을 고안했습니다. 생산의 가속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1901년 425대의 자동차 생산량에서 이듬해 인상적인 2500대의 자동차로 다른 경쟁사들이 이 놀라운 분량에 깊은 감명을 받는 동안 헨리 포드는 감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는 사실
컨베이어 벨트를 조립 라인에 도입함으로써 올즈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계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포드사의 생산은 최고조에 달했다. 과거처럼 모델 T를 제작하는데 1.5일이 걸리는 대신에 그는 90분마다 한 대씩의 속도로 차를 뱉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좋은 진보는 종종 위대한 진보의 선구자라는 것이다. 40번 문단 요약하기 보겠습니다. 보스턴의 1차 진료 의사인 앤 톤다이크는 아주 좋은 생각을 했다. 그녀는 의지력이나 동기를 바꾸지 않고 가벼운 방식으로 수천 명의 병원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실 그녀는 그들과 대화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톤 다이크는 연구를 설계했다. 병원 구내식당의 선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그녀는 공간 안에 음료가 놓여있는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했다. 원래 구내식당 내에 금전 등록기 옆에 있는 냉장고들은 탄산 음료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각각의 냉장고에 선택사항으로 물을 추가했다. 게다가 그녀는 공간 전체에 있는 음식을 두는 장소 옆에 병에 든 물이 담긴 바구니들을 놓았다. 탄산 음료는 여전히 본네의 냉장고에 있었지만 물은 이제 음료를 둔 모든 곳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3개월 동안 병원의 탄산음료 판매 숫자는 11.4%만큼 떨어졌다. 반면에 병에 든 물의 판매는 25.8%만큼 증가했다. 요약문 보겠습니다. 톤 다이크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는 병원 구내식당에 음료를 배치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선택에 영향을 주어 탄산음료의 소비를 낮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장문 보겠습니다. 41번, 42번. 자, 고2 6월 모의고사입니다. 분석에 의한 마비는 특정 문제를 지나치게 생각하고 분석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우와 고양이의 한 유명한 고대 우화는 이 분석에 의한 마비 상황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이야기에서 여우와 고양이는 그들이 사냥꾼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방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고양이는 재빨리 나무에 오릅니다. 여우는 반면에 그가 알고 있는 모든 탈출 방법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결정하지 못한 채 그는 행동하지 못하고 개들에게 잡힙니다. 이 이야기는 분석 마비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이용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지나친 생각 때문에 행동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비록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그들은 종종 잘못된 결정을 초래할지 모를 다양한 요인에 대해 무한히 분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이용 가능한 정보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의 결정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분석에 의한 마비 상황은 누군가가 잠재적인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두려워할 때 발생합니다. 즉, 그것은 그들의 경력이나 조직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막대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결정을 내릴 때 지나치게 조심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고2 6월 모의고사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